대통령의 외교 참사, 그는 왜 그랬을까? 저도 놀랐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과 설린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동맹국, 우방국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응?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어? 주말 내내 저는 이 문제가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렸던 그 X라고 하는 SNS에다 글을 올려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에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장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바로 조금 있은 뒤에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다, 이런 뭐 그런 투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그 밑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 올린 글 4줄 그 밑에 조그마한 사진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옥상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뭔가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장면의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저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 홀로코스트라고 하지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추념일, 우리도 뭐 4.3 추념일 뭐 추념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로코스트 추념일이 오늘 내일 이틀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 바로 600만 명이 희생당한 홀로코스트 추념일 직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느냐? 다 똑같다. 홀로코스트나 전쟁 중에 살해하는 거나 위안부를 강제하는 거나 다 똑같다. 헐. 이재명 대통령이 뭘 모르고 한 말인지 알고 한 말인지 미국, 남미,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에 관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빗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3.1운동을 거꾸로 친일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는 뭐 그렇게 빗대야 될까요? 뭐 그거 이상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600만 명 그 희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고 그거는 그냥 언터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병사가 뭔가 시신을 그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장면 사진의 그 유튜브를 공유를 하면서 그것이나 위안부나 홀로코스트나 똑같다고 해버린 겁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그래 놓고 이게 이제 엊그제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2년 전 영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2년 전 영상. 2년 전에 발생한 상황. 그리고 아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막 고문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그 테러리스트였다. 그리고 그때 그 옥상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홀로코스트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도 아니었고 테러리스트 시신이었고 그때 이스라엘 군 이 상황은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SNS 글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바로 이스라엘 외교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점을 포함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강력한 규탄, 이 성명서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Strong condemnation 이라고 했습니다. Strong, 강력한, condemnation, 규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외교부가 낸 성명서입니다. 외교적 레토릭으로 봤을 때 condemn하다는 말은 적대국한테 쓰는 말입니다. 우려를 표시한다. concer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전 단계는 대개 concern이라는 우려를 표시한다. 이런 정도도 상당히 강하다, 세다. 그런 얘기를 늘 국제협상 자리, 국제회의 자리에서 하는데 condemn이라는 말은 선전포고 직전일 수도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는 그 동맹국에 버금가는 그런 우방국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FTA, 자유무역 협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는 관세가 0%예요. 0%.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 기술을 지금 우리도 저 대북 방공망에 지금 적용해서 그걸 서로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도 자유무역 동맹 국가인데 그 이스라엘 외교부 성명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sident Lee Jae-myung, for some strange reason, chose to dig up a story from 2024 and to cite a fake account that falsely presented it as a current event. 저 뒷부분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계정, 그 옥상 뭘 떨어뜨리는 그것이 예전 건데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영상을 올린 가짜 계정을 인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스토리를 갑자기 디그업 파올렸다.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r some strange reason, 뭔가 이상한 이유 때문에 이겁니다. For some strange reason. 이야, 이게 뭘까? 이스라엘 외교부도 눈치채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뭔가 수상한 이유가 있어. 느닷없이 한국 대통령이 저러는 것은 그게 뭘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도체 호황을 타고 여기서 뭔가 경제에 대해서 큰 성과를 내고 그걸로 자 우뚝 서려고 하던 마당에 중동 사태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르무스는 또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해내야 되느냐? 이 등등등을 생각하다가 올컨이 이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면 되겠구나 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중동의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란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뭐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 오만, 뭐 이라크, 쿠웨이트 다 입장이 다 각각 다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스라엘 대 이란 이렇게만 보고 이스라엘을 때려주면 이란이 좋아하겠거니. 그런 거 아니냐. 이란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중국까지 한국 대통령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외교부 성명서에 있는 For some strange reason, 뭔가 이상한 이유로가 바로 그거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란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허물결수가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에 있는 유태인 단체나 조직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이번에 중동 사태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러드 쿠슈너 유태인이에요. 이 뉴스 모를까요?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America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PEC이라고 부릅니다. APEC.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시아권에 있는 저 다자간 국제회의 APEC하고는 다르겠습니다. AIPAC, APEC이라고 부르는데요. America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이 APEC,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이 단체는 초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모르고 있을까요? 큰일입니다.